회답 겸 쇠환사라는 이름으로 다시 사신단을 보내기 시작한 조선. 이후 사신단의 명칭이 조선통신사로 바뀌고 약 200년간 한 번에 500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사행길에 올랐습니다. 한성에서 출발해 부산에 도착한 조선통신사는 다시 배를 타고 일본 대마도에 도착합니다. 지금도 대마도에는 조선통신사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약 200년 조선통신사를 통해 조선의 선진 문물이 일본에 전해졌습니다. 한성에서 에도까지 이르는 조선통신사의 길은 평화와 교류의 길이었습니다. 많은 일본인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조선의 선진 문물을 자랑하기 위해서 조선 정부는 최고의 엘리트들을 선발해 통신사로 보냅니다. 학식은 물론 실력까지 최고였습니다.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상륙을 하면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열렬한 환영을 받았죠. 어느 정도였냐면 함께 따라가는 화가들은 울면서 그림을 그릴 정도였습니다. 밤새 팔이 아플 정도로 그림을 그려줬고 글씨를 써줬습니다. 조선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려는 일본인들의 욕구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조선통신사에게 글 한 장, 그림 한 폭이라도 더 받으려고 대접을 극진히했죠.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서 조선통신사가 도착을 하면 일본인들은 구름처럼 통신사들에게 몰려들었던 겁니다. 조선통신사의 여정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하행로와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상행로를 나누어 길을 달리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통신사들을 접대해야 하는 백성들 부담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중 양산은 지금 양산 땅이 된 용당을 포함해 조선통신사의 상행로와 하행로의 공통 경유지였습니다. 조선시대 양산은 일본을 오가던 조선통신사의 거점이었습니다. 이 회화강 일대에는 고대부터 근대까지 다양한 역사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양산시에서는 그 일대를 역사지구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역사지구에 남아있는 조선통신사들의 발자국을 더 따라가 보겠습니다. 조선통신사가 지나갔다는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보이시나요? 간판마다 온통 서창입니다. 역사는 흔적을 남기는 법이죠. 이 동네와 조선통신사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서창도. 온 동네가 서창입니다. 시장도 서창이고 우체국도 서창이고 심지어 여기 동명이 서창동입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지명의 역사가 있죠. 서창의 창은 창고란 뜻입니다. 국가가 사용하는 창고라는 얘기입니다. 서울에도 염창동, 북창동, 관흥창 이런 창고들이 있죠. 그런 지명이 있습니다. 여기는 국가가 쓰던 창고, 서창이 있었던 곳입니다. 조선시대 서창은 울산을 비롯해 남쪽 지방 세곡이 모이는 큰 창고였습니다. 이 서창 앞을 조선통신사 행렬이 지나갔고 또 여기에 머물기도 했답니다. 이곳에서 드디어 조선통신사의 길을 만납니다. 아, 여기 있네요. 조선통신사의 길. 예. 그러니까 서울에서 출발해서 여기를 지나갔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조선통신사 사행 일행들이 네네. 바로 이제 동네를 앞두고 마지막 지나갔던 길이 바로 이 길이 되겠습니다. 아, 예. 보통 이제 조선시대 창고라고 하는 것은 세국 창고이기도 하지만 예. 동시에 이제 관소, 즉 관리들이 왔을 때 머무는 역할까지도 수행을 했습니다. 예. 근데 특히나 이곳은 통신사가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예. 통신사들이 머물 수 있었던 굉장히 컸던 관소가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아, 예. 조선시대 비변사 등록이라고 하는 예. 그 책에 보면 네. 이 서창의 역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예. 그 서창의 역할을 보게 되면 침장염이라고 해서 침장염. 그 이제 장을 담글 때 쓰는 이제 소금인데요. 그 네네. 침장염을
그 외관에 보냈던 마지막으로 여기에 이제 보관했던 장소가 됩니다. 예. 당시에 보관했던 침장염의 그 수량이 네네. 약 한 2만 5천 포대에 달하는 오.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그러면 양산이 뭐 지금은 규모가 굉장히 크지만 그 옛날엔 이만큼 큰 마을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100여 년 전에 양산의 인구가 약 2만 5천밖에 안 2만 되는 5천이요. 예. 작은 도시였습니다. 네네. 그런 작은 도시에 그 임금님의 국서를 수행한 네. 통신사 일행이 온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이벤트였거든요. 지금으로 보면. 제일 신경 쓰고 떠들썩해야만 했던 사람들은 그 관리들이 아니었을까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방의 관리로 있는 사람들이 예. 제일 원하는 것은 다시 중앙정부로 불려나가서 그렇죠. 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예. 어떻게 보면 제일 꿈인데 네. 여기에 통신사의 정사로 오시는 분이 당상관이거든요. 네네네. 정산품의 당상관이고 그분한테 얼굴 도장을 찍어야 예. 나중에 빨리 자기네도 예. 서울로 승신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통신사 일행을 맞이하기 위한 지대방을 열었습니다. 뭐 양산 군수를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인근의 뭐 밀양이라든가 요 기장이라든가 예. 심지어는 지금 포항의 흥해까지 예. 접대를 할 정도로 예. 이렇게 쉽게 말하면 얼굴 도장을 찍은 거죠. 그러니까 노동력은 또 다 백성들한테 나왔겠죠. 아무래도 그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에 서울에서 오는 이 통신사 일행들은 당시에 최신의 서울에 어떤 유행했던 예. 그런 문화들을 직접 이곳에 전달한다는 의미에서 예. 이곳에 모인 백성들도 그런 문화들을 즐기면서 최신의 네네. 어떤 그 한성에서 유행했던 문화들을 접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통신사들은 양산을 포함한 국내 경유지를 거쳐 일본으로 갔고 그 길을 따라 바깥 세상과 교류가 이어졌습니다. 길 위에 소통과 만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양산 땅을 거쳐간 조선통신사의 길을 기억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가 바로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통신사를 보냈던 약 한 200여 년의 시기는 어떻게 보면 한일 관계에 있어서 가장 우호적인 설린 외교를 추구했던 시기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한일 관계가 새로운 적대 관계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설린 우호의 관계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마 이 조선통신사의 이 역사가 바로 그러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아마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이 통신사의 역사는 앞으로의 한일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그 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선통신사가 사행길에서 꼭 한 번은 언급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양산 출신으로 생가가 있던 자리에 사당을 세워 글을 기리고 있습니다. 이 인물의 흔적이 양산에 남아 있습니다. 대체 누굴까요? 조선통신사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의 문인들까지도 이 사람을 충절의 상징으로 떠받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통신사들은 사행길 내내 이 사람을 기리는 추모시를 남기는 게 관행처럼 됐었죠.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신라 최고의 충신이자 애국 충절의 상징 박재상입니다. 신라 눌주왕 때 충신 박재산. 조선통신사들은 왜 사행길에서 그의 충절을 기렸고 박재상은 어떻게 신라 최고의 충신이 됐을까요? 신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눌지왕은 일본과 고구려의 인질로 잡혀간 두 동생을 박재상에게 구출해오라고 명령합니다. 왕명에 따라 박재상은 먼저 고구려로 가서 복호를 구출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본으로 가서 신라를 배신하고 도망쳤다고 말합니다. 속임수를 쓴 거죠. 그리고 미사은 역시 신라로 탈출시킨 박재상. 하지만 정작 자신은 붙잡혀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됩니다. 화형에 채워졌다고도 하고 참수를 당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박재상의 충절을 조선통신사들이 기린 겁니다. 눌지왕은 두 동생을 구하고 죽은 충신 박재상에게 큰 벼슬을 내리고 미사은과 박재상의 딸을 혼인시켰습니다. 그러나 남편을 잃은 박재상의 아내는 남편을 기다리다 망부석이 됐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아내는 죽어 계림산 위에 바위가 되었고 남편은 죽어 박다산 아래 티끌이 되었으니 돌은 행인을 바라볼 뿐 구를 데가 없고
티끌은 외로운 혼과 함께 돌아가지 못하네. 머리 돌려 선역을 바라보매 눈앞이 시원하니 심리 솔숲에 칠리 여울일세. 세상의 충혼 지금도 살아있어. 어젯밤 꿈속에서 문안드렸네. 조선 통신사와 일본 외교승이 박재상을 추모하면서 쓴 시들입니다. 박재상 그렇게 한일 양국에서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죠. 지금 제가 앉아있는 여기는 박재상이 생전에 만들었던 별장입니다. 대한민국 시대에 다시 복원을 해놨습니다. 이 집 이름이 진심헌입니다. 마음을 맑게 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오셔서 박재상의 맑은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양산에 오니 마음이 좀 맑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